Kurse branching draja 온통의 트라면스 완전 신들이 유리한 draws 트랑스디스 전해졌습니다. 아비도스 신전 내부 AS7로 지정된 방의 북쪽 벽에는 기원전 1300년경 세티 1세의 통치 시기에 흰 석회암에 새겨진 부조가 있다. 그 부조는 하나의 장치를 묘사한다. 경사로도 아니다. 썰매도 아니다. 손대지 않고도 돌을 떠오르게 만든 장치다. 주류 이집트학은 100년이 넘도록 피라미드가 경사로, 썰매, 그리고 조직된 인력으로 건설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그 설명은 지구상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진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정밀함을 설명할 수 없다. 평균 무게가 2.5톤인 230만 개의 석재 블록이 명암 한 장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 어떤 경사로 시스템으로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상형 문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건설자들이 돌을 무중력 상태로 만드는 장치를 사용했다고 말한다. 방의 벽에는 흰 석회암에 깊게 새겨진 정식 기념비 양식의 문자가 남아있다. 비문은 3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위 단에는 전형적인 의식 자세를 취한 인물들이 보인다. 가운데 단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장치이며 이집트인들이 도구, 무기, 배를 그릴 때와 같은 수준의 세부 묘사로 표현된 실제 물체다. 상징도 아니고 신성한 힘에 대한 은유도 아니다. 식별 가능한 구성 요소를 갖춘 장치다. 이것은 비주류적인 재해석이 아니다. 선택적인 해석에 기반한 추측도 아니다. 그 물체는 실제로 비문에 존재하며 사진으로 촬영되었고 그 사진들은 카이로 박물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물체가 물리적으로 무엇을 묘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학술 분석이다. 분석은 늘 문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 멈춘다. 공개된 기록은 거기서 끝난다. 이제부터는 이 비문을 의식용 문서가 아니라 공학 문서로 읽을 때 실제로 무엇이 보이는지 살펴본다. 실제로 비문이 보여주는 것. 벽의 가운데 다는 이집트의 도안가들이 도구, 배, 기계를 그리던 방식대로 단면도로 표현되어 있다. 내부 작동 방식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들은 단면도를 사용했다. 중앙에는 위가 열려 있고 아래쪽이 좁아지는 원통이 있다. 내부에는 여러 개의 수평선이 보이는데 이는 이집트의 기술 도면에서 층을 이루는 재료나 구획을 나타낼 때 사용된 동일한 표현 방식이다. 외부에는 일정한 강역으로 배치된 8개의 곡선형 돌출부가 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진동이나 방출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며 신성한 음향 악기를 묘사할 때도 같은 표시가 등장한다. 이 원통은 8방향으로 무언가를 방출하고 있다. 원통 위에는 일정한 강역을 두고 석재 블록이 놓여 있다. 그것은 전형적인 이집트식 측면도 형태로 묘사되어 있으며 직사각형이고 피라미드 외장석과 비슷한 비율을 가진다. 그리고 원통과 돌 사이, 즉 밧줄이나 지렛대 혹은 사람의 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빈 공간뿐이다. 아래의 문자는 그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 상형 문자는 이집트 기술 문서의 다른 곳에서도 기계의 작동 개시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동사형인 세디드를 사용한다. 그 의미는 어떤 과정을 통해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움직이게 되는 대상에는 단어의 범주를 알려주는 한정 부호가 붙어 있다. 여기서 사용된 한정 부호는 배, 오벨리스크, 거대한 석조 구조물처럼 기계적 보조가 필요한 무거운 물체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신적 현상이나 영적 체험을 뜻하는 한정 부호가 아니다. 공학적 작업을 나타내는 한정 부호다. 문자는 2단계의 과정을 설명한다. 첫 번째는 작동 개시로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부유 상태로 블록이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떠 있는 상태로 묘사된다. 단순히 들어 올려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유지되고 유도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유도가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다른 문헌에서 장대를 사용해 배를 조종하는 것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가 사용된다. 떠 있는 블록은 들어 올려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유도되어 이동한다. 그 다음에는 원통 내부의 내용물이 3개의 용어를 통해 설명된다. 첫 번째는 네프로 움직이는 숨결 또는 공기를 뜻한다. 두 번째는 케퍼로 변형 또는 상태 변화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인어로 돌을 뜻하며 특히 피라미드 블록에 사용된 돌을 가리키는 단어다. 움직이는 공기, 상태 변화, 돌. 이 장치는 움직이는 공기를 이용해 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돌이 떠오른다. 이것은 음파를 이용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극복하는 음양부양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음파라는 단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움직이는 숨결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하지만 물리학은 동일하다. 돌은 실제로 어떻게 들어 올려졌는가?
유도 장치는 이 전체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현대의 음향 부양 장치는 단순히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위치까지 제어한다. 정제 파장의 마디, 즉 압력이 가장 낮아 물체가 모이는 지점은 음원들의 위상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이동시킬 수 있다. 하나의 발신기의 위상을 바꾸면 마디도 움직인다. 그리고 물체는 그 움직임을 따라간다. 이제 작업 현장을 상상해보자. 2.5톤짜리 석회암 블록 하나가 건설 중인 피라미드 옆 바닥에 놓여 있다. 밧줄을 당기며 힘을 쓰는 인부 무리는 없다. 기념물 측면을 따라 이어지는 거대한 흙 경사로도 없다. 가운데 단의 장치 묘사 바깥 왼쪽 끝에는 원통에서 떨어진 위치에 한 인물이 서 있다. 그 인물은 의식용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는 손을 뻗어 끝이 굽은 막대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다. 같은 물체는 이집트 기술 예술의 세 다른 장소에서도 등장하는데 악기 제작 장면, 신성한 음향실 건설 도면, 그리고 선박 방향타 조립돼서 볼 수 있다. 그것은 제어 장치다. 그것을 들고 있는 인물은 의식을 집행하는 사제가 아니라 조작자다. 장치가 만들어내는 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에서 장치를 운용하는 조작자다. 원통이 작동한다. 원통의 8돌출부, 즉 원형으로 배치된 8개의 음원은 그 사이의 공기를 정제파로 채운다. 그것은 압력이 구조화된 장이며 물체가 모여 머무는 조용한 공간인 마디를 만들어낸다. 블록이 떨리기 시작한 뒤 떠오른다. 갑자기 튀어 오르지 않는다. 부드럽게 상승한 뒤 멈추고 장에 붙잡힌 채 공중에 떠서 무게를 잃는다. 접촉은 없다. 마찰도 없다. 아래에 사람도 없다. 그러자 조작자가 막대를 움직인다. 부드러운 위상 조정을 통해 그는 마디를 이동시키고 블록은 그 움직임을 따라간다. 마치 장대로 물살을 조절할 때 배가 미끄러지듯 공중을 떠다닌다. 배를 움직일 때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방향성 있는 압력을 살짝 가할 뿐이고 물이 나머지 일을 해낸다. 음향 유도도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그는 블록을 피라미드의 면을 따라 이미 쌓인 부분 위로 올려보내고 채워야 할 틈 바로 위의 위치로 이동시킨다. 그 다음 그는 마디를 천천히 표면 쪽으로 내린다. 블록도 함께 내려온다. 돌은 자체 무게에 의해 제자리에 안착하며 파동장에 의해 아래 블록과 정확히 맞닿도록 유도된다. 이 정밀성은 숙련된 인간의 배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장 자체의 물리학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블록 사이에 명암 한 장도 들어가지 않는다. 공중에 떠있는 블록은 내려놓는 과정에서 옆 블록과 마찰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제 파장에 의해 정확한 위치로 유도되며 자연스럽게 안착한다. 그 정밀한 오차 범위는 별개의 수수께끼가 아니라 바로 이 방식의 결과다. 현대 물리학은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가? 불가능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현대 물리학에 의해 확인된 부분이다. 음파를 사용해 물체를 공중에 떠있게 만드는 음향 부양은 이론이 아니다. 실험실에서 입증된 현상이다. 1987년 캘리포니아 패서딘에 있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연구진은 우주 왕복선 임무 중 두 표면 사이를 왕복하며 안정적인 압력장을 형성하는 음향 정제파를 이용해 액체 방울과 작은 고체 물체를 공중에 띄웠다. 물체들은 떠올랐다. 음파는 전체 표면에 균일한 양력을 만들어냈다. 2014년 도쿄대학교 연구진은 3차원 음향 부양 기술이 작은 물체를 정밀하게 공중에 띄우고 이동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 기술은 여러 개의 스피커 배열을 사용해 정제 파장을 형성했다. 물체는 스피커 사이에서 이동하는 압력 마디를 따라 움직였고 마치 배가 물속에서 조종되듯 공기 중을 이동했다. 이는 아비도스 비문이 설명하는 것과 같은 두 단계 과정, 즉 부양 후 유도와 동일하다. 도쿄 실험과 비문의 묘사를 구분하는 유일한 변수는 규모뿐이다. 2019년 브리스틀 대학교의 음향공학 연구팀은 고출력 초음파 배열을 이용해 최대 70g 무게의 물체를 음향 부양시키는 데 성공했다. 70g은 피라미드 블록이 아니지만 규모 확대 관계는 선형적이다. 배열의 출력이 2배가 되면 부양 가능한 질량도 2배가 된다. 브리스틀 연구팀은 더 강력한 발신기를 사용하면 더 큰 물체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음향 부양이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느냐가 아니다. 물리학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진짜 문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필요한 음향장을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아비도스 비문은 8개의 곡선형 돌출부를 가진 원통을 묘사한다. 공명하는 원통을 둘러싸고 일정한 강역으로 배치된 8개의 돌출부는 옥토포닉 발신기, 즉 정제파장을 만들기 위해 8개의 음원을 배열한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기하학적 구조는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음향공학자들이 부양 장치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구조다. 그리고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더 있다. 왕비의 방은 내부에서 지속적인 음을 낼 경우 약 111Hz의 정제파 공명을 형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특정 주파수는 화관감이 측정 가능한 앞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주파수 중 하나이며, 이는 해당 돌이 진동할 때 작은 전하를 생성한다는 의미다. 돌, 구조, 그리고 주파수가 서로 맞아떨어진다. 그들이 생략하는 문장 AS7 벽의 가장 아래 단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번역본에도 완전한 형태로 포함되지 않은 문장 하나가 있다. 초기 조사 기록에서는 이 문장을 손상되어 불명확함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카이로 박물관 기록 보관소의 고해상도 사진을 보면 이 문장은 손상되지 않았고 완전한 상태다.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것은 최초의 건설자들의 비밀이며 대홍수 이전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입문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최초의 건설자들, 후프도 아니다. 세티도 아니다. 최초의 건설자들이다. 이 비문에 묘사된 장치는 신왕국 시대의 발명이 아니다. 문헌은 그것이 더 오래된 문명으로부터 계승되고 보존되며 전수되었다고 주장한다. 8개의 돌출부를 가진 원통은 지금도 AS7 북쪽 벽의 흰 석회암 위에 새겨진 채 남아있다. 대홍수 이전 시대부터 이 지식이 전해졌다는 문장 역시 아래 단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으며 카이로 박물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한 허가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현대 물리학이 확인한 음향 연구는 지금도 도쿄 브리스틀 패서디나의 연구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다. 경사로나 썰매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된 230만 개의 블록이 적절한 허가와 올바른 질문을 가진 누군가가 마침내 이 비문을 원래 의도된 방식으로 읽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